안녕하십니까. 아는 변호사 TV 운영하고 있는 법쟁이 김준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은 코인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자산, 특정 금융 보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흔히 특금법이라고 하는 거죠. 개정이 됐고 지금 시행 예정인 법률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그리고 5월에 각각 시행 예정인 법률 규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특금법에서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또는 암호화폐 관련된 이 거래가 익명성이 높아서 자금 세탁 그리고 어떤 여러 사람을 협박하는 자금 조달의 위험성이 높다. 뭐 보이스피싱 등에도 이제 이용된다고 그러는데요.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등에 대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가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금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를 가상자산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를 한 것으로 그렇게 가상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또는 뭐 보이스피싱 등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그리고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라든지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의 현금 거래에 관한 보고 의무를 부여를 함으로써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특금법의 이제 개정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우리가 코인을 구매할 때 직접 본인이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중개소, 중개업자 등과 직접 계약이나 또는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은 제3자에게 의뢰를 해서 코인을 구매하는 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뭐 일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메신저 피싱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여기서 다뤄드릴 부분은 실제로 합법적으로 코인을 구매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구매토록 하는 코인 구매 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해야 되는 코인 구매 대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내지 코인 구매에 관해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사업자 그리고 구매를 요청하는 실제 구매자죠.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의뢰한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이 코인의 구매라든지 관리 등 업무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량을 정한다. 목적이고요. 코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대행자죠. 대행자는 본인의 주거래은행 계좌에서 의뢰인이죠. 구매자, 실구매자가 요청한 코인을 실구매자가 정한 구매 가격으로 구매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구매된 코인의 종류 역시도 구매 희망하는 의뢰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코인이 하나고, 코인의 종류도 정할 수 있고, 다만 의뢰 필요 지정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매 시간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 업무를 했을 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라든지 위임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의뢰인에게 사전에 신고해서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마치 타의 양도나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한 코인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 관리 의무를 역시 부여를 하고 있고, 구매 요청받은 코인 매일 점검해서 보유 상태라든지 현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언제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구매한 코인에 대한 보유 책임도 보유 중인 코인의 분실 도난의 경우에 일체 책임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내용.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분실 내지는 해킹 등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면책되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 대행사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지급받아야 되는 반대급부죠. 수수료를 몇 프로 정한다라고 있고, 구매 대금의 납입과 관련된 부분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화폐의 종류, 국적이라든지 단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입금해야 되는 입금 시기, 코인 구매 대금에 대한 입금 시기도 쭉 정하고 있고요.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도 책임, 소재, 그 다음에 양 당사자 간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구매 희망자, 실질 구매자죠, 코인에 대한 구매 대행자 측에서 준수사항 등을 비롯해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약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구매 대행자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됐다라고 판단된다든지, 고객 항의로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반대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구매 대행 거래 금액의 제한과 관련해서 코인의 구매 한도를 정할 수 있고요. 한도액을 통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는 내용 나와 있고, 계약 기간 쭉 나와 있고, 만료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1년씩 연장된다. 그리고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원만히 협의 해결하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정 국가 내의 법안을 하기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코인 구매 대행 계약서의 어떤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적을 수 있고, 여기에서 특약이라든지 통해서 내용부를 일부 어떤 확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